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압도적인 시총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57조 원 수준이니까요. 예, 글로벌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을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전 세계 CDMO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중 그리고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해 이제 예상되는 게 한 80배 정도 되는데요. 뭐 내년도 치더라도 한 4, 50배 정도 내려갈 수 있을 정도 어떤 흐름인데 뭐 그만큼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이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인정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또 공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거에 이제 셀트론과 비교해 가지고 사실 좀 폄하가 됐었던 그런 기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으로 확실하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2019년도 7천억에 달했던 그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2조 7천억이라는 굉장히 고성장을 내고 있고 뭐 전년에 이제 매출액 성장만 하더라도 75%입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69%로 사실 셀트론의 어떤 성장률을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성장률 자체가 꾸준하다는 거. 그래서 한번 CMO 이제 수주를 받으면 뭐 사실 굉장히 장기간의 계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적으로 신규 수주를 통해서 누적적으로 이제 붙이게 되면 기존 건 계속 수주가 그 매출이 이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신규 수주를 더해가면서 계속 이제 누적적인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빅팜들이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4공장, 5공장 계속적으로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서 정말 계속적인 어떤 성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 이제 원래 이제 50% 정도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이오젠이 나머지를 갖고 있었고, 근데 그 바이오젠으로부터 이제 전부 인수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하고 해서 결국 100% 인수를 해서 지금은 지분법 이익이 아니라 연결 기준으로 그쪽에 이제 매출가액이 온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잡히게 되면서 작년 매출과 이익에 이제 영향을 좀 크게 줬고 올해부터는 완전히 편입된 기업으로서 100% 연결로 잡히는 흐름을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올해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셀트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출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론과 동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해당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만큼 주가에 대한 어떤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CDMO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이제 휴미라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어떤 입지 구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멘텀적인 측면이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셀트론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는 이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고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감정과 이제 이성의 어떤 사이에서 이성적인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어떤 차원의 여러 가지 어떤 지표나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전략상의 어떤 부분들을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 흐름도 거기에 부합되게 안 빠지죠. 안 빠지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이 전개되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저점을 높인다는 행위, 그 차트의 모습은 단순히 이제 차트 기술적인 어떤 그 해석을 넘어서서 수급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지속적인 수급의 유입이 아니면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수급이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메이저라, 소위 메이저라 불리는 그런 수급이 그 인정을, 성장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거 긍정적으로 본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수급의 구도를 보니까 외국인이 13만 주, 기관이 34만 주를 순매수했고 개인이 44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이거 수급 구도 보니까 셀트론과 비슷하잖아요. 셀트론이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1조를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그 1조 원을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이제 금액적으로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인이 4천억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400억을 순매수, 기관이 대략 한 3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 기관의 어떤 면면을 보니까 연기금이 압도적으로 4,500억에 달하는 순매수를 했고 나머지 기관들은 순매도를 했네요. 투신이 670억 순매도, 사모펀드가 210억 순매도, 금융투자 580억 순매도, 기타 법인도 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만 이제 판 모습을 셀트론과 마찬가지로 보여줬고 주가도 방어적이었고 저점을 높였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헬스케어 업종의 어떤 지수를 전체 이제 분위기를 업할 수 있는 시총 규모와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망이 결국 한국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을 가늠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4분기 실적과 이제 작년 온기 실적을 이제 나왔죠. 27일날 이제 나왔는데 잠정 실적이 매출액이 3조입니다. 영업이익 9,800억이고요. 어마어마하죠. 작년에는 매출액이 1.5조, 영업이익이 5,300억이었습니다. 이게 더블이 났잖아요, 지금. 와, 이게 증감률 보니까 매출액이 9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8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4월부터 이제 그 2분기부터 그 에피스에 대한 어떤 온기 반영이 되면서 이제 퍼포먼스가 크게 나온 건데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캐파가 진짜 많이 커졌어요. 커지긴. 그래서 매출액과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요인을 정공장 안정적인 가동, 그리고 연결 자회사 편입에 따른 실적 개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탑업인 출자 현황 보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100%, 기초 잔액,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시작할 때는 50%였는데 이제 바이오젠 거 인수해서 100% 지분을 갖게 됐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1,500억 정도 났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때 한국투자증권도 리포팅도 나왔는데요.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이 몇 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계속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연결로 9,600억, 전년 동기비 100% 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100억, 전년비 140% 증가, 영업이익률 OPM 32%. 그래서 야, 이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점점 그 가격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 OPM이 셀트론도 과거에 40%막 넘나들렸지만 이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CMO 사업이 이제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도만 보면 OPM이 41%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보다 이 CMO 사업에 대한 그 이익률이 굉장히 이제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이었고, CDMO 사업부가 실적 성장을 주도했고, 공장 풀가동과 운영 효율 극대화로 성장을 하고 있다. 기타 매출 중에 완제 매출도 증가를 하면서 이 질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별도 매출액은 2,4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600억 정도로 OPM은 24%입니다. 그러니까 CDMO 사업이 41% 영업이익률, 시밀러 사업이 24%.
그래서 CMO 사업이 훨씬 더 높은 어떤 이익률을 내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어쨌든 주요 Q&A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거는 올해는 이제 연결 기준 전년 대비해서는 전년보다는 성장이 좀 높진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0에서 15%. 로직스의 경우에는 1에서 3공장 풀가동으로 10에서 15% 성장을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작년보다는 성장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모멘텀이 있죠. 네, 모멘텀이라는 건 향후에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큰 거. 그게 바로 휴메라 시밀러의 어떤 진출인데요. 뭐 단지 이제 올해는 여기서 매출이나 크게 발생하긴 어려울 걸 봐요. 마일스톤도 부재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의 퍼포먼스보다는 모멘텀적인 부분, 셀트론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모멘텀적인 측면에 셀트론 그룹도 올해 실적적으로 엄청나게 고성장을 막 내고 이 부분보다는 뭐 사실상 뭐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이제 퍼포먼스 낸다고 하지만 다른 거 약가가 이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상 모멘텀의 근거에서 모멘텀의 기인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 텐데요. 역시나 이제 휴메라 시밀러의 미국 진출 또 PBM사 쪽에 이제 우선 등재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증설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이 사공장은 8개사 11개 제품 체결이 완료돼서 깔끔하게 이제 돌아가게 됐고 26개 잠재 고객사와 34개 제품 협의 중에 있어서 이제 5공장에 대한 부분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계속 늘려나가는 게 성장이니까요. 그만큼.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원달러가 굉장히 유리했잖아요.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수출 대부분 내는 기업으로 입장에서는 우호적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환율이 낮은 위치에 좀 들어가겠죠. 지금 흐름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환율 효과도 조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뭐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 전망 보면요. 24년도 내년 기준 4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정도 예상, 퍼밸류에이션은 올해는 68배, 내년은 49배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이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장기 투자 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기업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팅이 나왔네요. 판가, 환율, 기타 부분 성장까지 해서 일단 컨센서스 매출액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뭐 지금 1, 2, 3 공장 모두 풀가동에 생산 효율화 그리고 고판가 제품의 비중 증가하면서 뭐 좋은 어떤 효과를 내줬고 우호적인 환율도 4분기까지는 우호적인 환율이었거든요. 근데 1분기는 비우호적인 환율이 되겠죠. 예, 지금 상황 보면 올해 이제 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로직스만의 이제 매출 2조 7천억, 영업이익 9,400억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여기 이제 역시나 이제 여기도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기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이제 Q&A 쪽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도 이제 얘기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5공장 투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내부 검토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안내 예정에 있다. 5공장은 4공장 18만 리터 시설 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5공장은 18만 리터 캐패시티 상회할 것이며 선수주 활동할 것이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전망 이게 중요하죠. 일단 그 이제 유통사는 이제 미국 오간원사와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18년부터 처방되고 있으며 생산, 공급 능력 그리고 실제 임상 데이터를 이미 유럽 시장에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유리한 입지에 있을 것이다. 23년 7월 1일 미국 시장 출시 예정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PBM 채택의 핵심 포인트로 보인다.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이 팔린 약이니까 공급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거죠. 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유일하게 고농도 제형을 승인받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셀트론도 지금 승인 여부가 남아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재 유일한 고농도 제형 미국에서 승인받은 쪽은 일단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보험사에 채택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예. 베링거 인겔하임은 교체 처방을 승인받았으나 고농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 현재 미국 시장에서 휴미라 고농도 제형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바이오 에피스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올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모멘텀이 워낙 크잖아요. 예, 셀트론뿐이 아니라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큰 모멘텀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고농도 승인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지금,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이미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투자 포인트가 될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조하고 있는 또 투자 분야가 ADC 생산 분야인데요.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이쪽에 대한 어떤 이 항체 이제 복합 약물이기 때문에 항체 생산 능력이 높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큰 또 이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죠. ADC 생산 공정 중 항체 부분은 이미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콩주게이션 설비 구축으로 24년 1분기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에 있다는 거. 그래서 ADC CDMO 시장이 22년 15억 달러에서 30년쯤 되면 46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활발한 수주 활동이 기대되고 ADC 시장 상황에 부합하여 투자를 이뤄지고 있다. 현금 진출은 뭐 크진 않다. 그래서 이중항체 ADC 제품군의 CMO 비중이 늘어나면 마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준 대비 수익성은 어떤지. 그래서 톡신 링커는 생산하지 않고 콩주게이션만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수익성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램프업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은 다소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 마진, 이게 굉장히 향후 미래 모델레티니까 그만큼 마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한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수익성이 크게 다르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CEO IR 뉴스레터가 올라왔는데요. 1월 27일자 이제 실적, 작년도 온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이사 이제 내용이 좀 IR 이제 뉴스레터가 나오는데요. 국내 제약기업 최초 연결 매출액이 3조 단독 돌파했다. 이제 그렇죠. 예, 지금 셀트론이 이제 이렇게 달성 못했는데 먼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연결이긴 하지만 에피스까지 합쳐서 이렇게 좀 발성을 했고요. 전년비 이제 거의 100% 가까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착공 후 이제 24개월 만에 또 이제 4공장이 부분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유상증자가 이제 단행됐는데 3.2조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전환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밀러 사업에 있어서 에피스가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또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이제 받게 되면서 또 이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세계 최대 규모 4공장 완공 추진 및 활발한 선수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참 이 공장 만드는 기술과 이 뭔가 좀 이 반도체의 어떤 그 노하우들이 이 CDMO 사업에, 바이오 CDO 사업에 굉장한 그 뭔가 도움을 줬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CMO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사업을 단행하지 않았던 기업이 사실 업계에서 정말 뭐 거의 뭐 고조 할아버지 뻘 될 수 있는 뭐 론자라든지 베링거 인겔하임 뭐 이런 어떤 기업들을 뭐 제칠 정도로 성장률 면에서 제칠 정도로 이제 고성장을 해나가고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참 대한민국의 어떤 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국내가 아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어주고 있는 기업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CMO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견조하게 고성장하는 분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률 주도권이죠. 섹터 내 이제 바이오 섹터 내 성장률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그쪽을 또 이제 나아가는 방향을 좀 잡고 있죠. 기존의 단일 항체 분야에서
나아가서 mRNA, ADC,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기반으로 한 CDMO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mRNA 원료 의약품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8월 시험 생산에 성공하면서 mRNA 생산의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위한 기본 역량을 갖췄고 24년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ABC 생산 설비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ABC 이제 그 신약들이 FDA 승인들을 계속 받는 제품들이 이제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기대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 엄청난 물량들을 또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전 세계에 이제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문 생산 설비를 준비 중이고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상당 부분을 수주를 받을 게 뭐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ADC 시장이 커져갈수록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성장도 상당히 좀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ESG 관련된 이런 것들이 뭐 잘 되고 있고 ESG 골드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바이오 업계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표이사 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커버를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의 주가는 시간의 문제지 사실. 이 2년 반이 넘었네요. 이 박스권의 가치인지 박스권이긴 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점권을 시간의 문제지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차 움직이는 그 시점이 헬스케어 업종 전반의 상승 추세로 확연하게 바뀌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시점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커버를 해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투자 가치가 지금은 굉장히 높은 어떤 지점 그리고 낮은 주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